얘야, 오늘 몇 시에 퇴근하니?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가라. 저야 6시 퇴근이죠. 어머님 또 반찬 만드셨어요? 저희 저번에 주신 반찬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마른 반찬 한 거고, 이번에는 성호가 좋아하는 게장도 있고, 동치미도 담궜다. 어머님 저희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은 잘 먹지도 않아요. 저도 남편도 체중 조절하느라 6시 이후에는 안 먹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많이 드세요. 그래도 내가 음식 만든 성의를 봐서라도 가져가라. 너 진짜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희들이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저녁을 굶어? 헛소리 하지 말고 오늘 가져다가 둘이 먹어라. 네, 알겠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입니다. 신혼 때까지만 해도 둘 다 살이 그렇게 찌지 않았어요. 남편도 183cm 키에 75kg 정도 나갔었고, 저는 163에 44kg 정도 나가는 마른 체형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로부터 뭔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에서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지, 퇴근하고 난 뒤에 저녁 먹고 또 몇 시간 후에 야식으로 치킨이나 족발을 시켜다가 맥주를 마셨어요. 저도 술을 좋아하고 남편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다 최근 몇 년간은 밖에서 회식도 못하니까 집에서 남편과 함께 야식을 즐겼었죠.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처녀 시절 입던 옷이 하나도 안 맞고 요즘 옷 사러 가면 한 사이즈가 늘어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오죽했으면 출근할 때 입는 정장이 하나도 안 맞아서 옷을 전부 새로 맞춰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뚱뚱이 커플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기 때문에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건강까지 염려되고 조금 살이 더 쪘다가는 영영 못 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신나게 먹고 올해 1월 1일부로 저희 부부는 다이어트를 선언했어요. 아침은 야채 위주 건강식으로 든든하게 챙겨 먹고 점심에는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저녁은 먹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알아서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체중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피곤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자꾸 먹지도 않을 음식을 가져가라고 성화를 하셔서 너무 귀찮아요. 예전에는 가끔 한번 반찬 만들어서 가져오신 적이 있지만 요즘 들어 더 난리십니다. 남편이랑 제가 살 빼느라고 저녁 안 먹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 아들 저녁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방방 뛰면서 그때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시네요. 처음에는 주시는 정성 때문에 억지로라도 먹어서 없애려고 했는데 저희가 먹는 양보다 만들어주시는 양이 몇 배는 많다 보니까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서 냉장고에 쌓여만 가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들도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자기 아들 위주입니다. 아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실 거면 아들 불러서 가져가라고 하시지 꼭 회사가 반대 방향인 저를 불러서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져온 음식을 저도 안 먹고 남편도 안 먹으니까 집에 냉장고며 김치 냉장고에 꽉꽉 처박아 놨다가 곰팡이가 필 때쯤 내다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어차피 안 먹을 거 음식이 아까워서 주지 마시라고 수십 번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제는 아들 챙긴다는 느낌보다도 저랑 기싸움하려고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반찬 만드셨다고 하는데 당신이 이야기 좀 해봐. 우리 집 냉장고에 더 이상 넣을 자리도 없어. 어차피 돈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냥 받아와. 아들 며느리가 살 뺀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챙겨주시는 건데 노인네 정성 무시하는 것도 그거 불효하는 거야. 그럼 어머님 정성을 봐서 당신이 맨날 먹어서 없애기라도 하던가? 맨날 운동한다고 닭가슴살만 먹으니까 어머님 반찬이 줄어들질 않잖아. 음식 아깝게 매번 이게 무슨 짓이야. 조금 싸주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한 통씩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 먹냐? 우리 엄마는 원래 손이 커서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못 먹으면 버리면 그만인데 뭐가 문제야? 버리는 것도 다 돈이거든. 아파트 관리비에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다 청구되는 돈이야. 난 도저히 힘들고 귀찮고 죄 짓는 기분이라 못하겠으니까 앞으론 당신이 버려. 그리고 내가 퇴근길에 어머님 댁 들르려면 집이랑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앞으론 어머님이 부르면 당신이 가서 음식 받아와. 그까짓 거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버리고 내가 엄마 집에 갔다 올게.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반찬 가지러 오라 하실 때마다 일부러 남편을 보냈어요. 처음엔 어머님께서 왜 너가 직접 안 오고 자기 아들 시키냐고 하셨지만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아들 얼굴 한번 더 보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먹을 음식이니까 아들이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몇 번 해보니까 어머님께서도 만족하셨는지 그 뒤로는 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저희 남편에게 연락해서 반찬을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들 자주 보니까 더 신이 나신 건지 아니면 남편이 갈 때마다 고맙다고 용돈이라도 쥐어드리고 온 건지는 몰라도 제가 갔을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부르시던 어머님께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에 4번, 5번씩 불러다가 반찬을 챙겨주셨어요. 메뉴도 매번 달라지고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성도 이런 지극정성이 없구나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2배는 더 받아오는 반찬들을 남편은 거의 손도 안 대고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그렇게 저희 집 냉장고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로 숨도 못 쉴 지경이 되었죠.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매일같이 집에 오자마자 음식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어요. 여보, 오늘 퇴근하자마자 냉장고 맨 아래칸에 있는 어머님 반찬들 상태 확인해보고 애매한 건 다 버려줘. 냉장고에서 슬슬 쉰내 나더라. 또 그건 받아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당신이 거의 먹지도 않으니까 자꾸 냉장고에서 썩어버리는 거지.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먹던지 버리던지 오늘 안으로 냉장고에서 없애버려. 아, 어제도 3통은 버린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뭐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 더덕으로 장아찌를 담그셨다고 하던데 더덕은 당신도 좋아하는 거 아냐? 아니, 난 젓갈 장아찌 같은 건 안 먹잖아. 짠 거 먹으면 물 많이 먹어서 다음날 퉁퉁 부어. 난 손도 안 댈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진짜 왜 자꾸 주시는 거야? 미치겠네. 지난주에 받아온 갈비찜도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다 버려야 하잖아. 우리 엄마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대체? 당신이 좋다고 받아오니까 어머님은 신나서 더 만드시는 거지. 난 몰라. 난 처음부터 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 친정엄마가 김치 가져가라 해도 난 안 먹을 거니까 주지 말라 하는데 당신은 고맙다고 매번 덥석덥석 가져오니까 어머님이 신나서 더 만드시는 거지. 아니 이거 당신이 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주면 안 돼? 매번 가지러 가는 것도 귀찮고 버리러 나가는 것도 일인데 음식 아까워서 더는 못할 짓이다 이것도. 분명히 내가 처음부터 받아오지 말자고 했지?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받아먹는 아들이 직접 이야기해야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한테 말을 하니? 진짜 이걸 다 어쩌면 좋지? 남편한테 냉장고 청소시킨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바로 효과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자기 엄마 정성을 봐서 받아다가 나중에 버리던지 하라고 했던 사람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본인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거 다 돈이잖아요. 어머님이 사오는 음식 재료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이겠습니까? 시부모님 돈도 있을 거고 저희가 매달 드리는 용돈이나 남편이 저 몰래 뒤로 찔러주는 용돈으로 사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매일매일 2통, 3통씩 음식물 쓰레기에 돈을 처박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고 못할 짓인지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반찬 필요 없으니 그만 만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밑반찬 몇 가지 만들었다고 남편 보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길래 남편이 필요 없다고 그만 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다 못 먹고 버리는데 제발 돈 아깝게 우리 몫의 음식은 할 필요도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인지 요즘엔 남편이 시댁 들렀다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어머님께 반찬 주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귓등으로도 듣는 척을 안 하시더니 자기 아들이 소리 지르니까 한 번에 알아들으시네요. 친정엄마는 옛날에 식당도 해보셨고 음식 하나하나가 다 돈이라는 걸 아셔서 그러는지 저희한테 못 사줄까? 먹을래? 물어보시고 제가 됐다고 하면 2번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사셨고 주변 사람들 불러다 베푸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지 도저히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사세요. 지금이야 남편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잠한 거지.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또다시 갈비 좀 가져가라, 오이소박이 좀 했는데 그것 좀 가져가라 하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 시댁일에 신경 안 쓸 거고요. 무조건 남편 보내고 남편 보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라고 시킬 거예요. 요즘 물가도 얼마나 비싼데 버리는 음식을 생각하면 진짜 돈 아까워 미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오늘 내가 자취방에서 봉골레 파스타 해줄게.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오빠, 맨날 오빠가 맛있는 거 해주는 건 참 좋은데 나도 언젠간 오빠한테 요리해주고 싶어. 그런데 난 계란 후라이도 만드는 족족 다 태워 먹는데 이런 내가 만든 음식 먹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나는 너가 만든 요리라고 하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요리 좀 못하면 어때? 나 자취 경력 10년인 거 알잖아.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밥도 잘하고 찌개도 잘 끓이고 아주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나 그러면 오빠한테 시집 가면 평생 밥 안 하고 살아도 돼? 우리 엄마가 나 밥도 못해서 결혼 못할 거라고 하던데. 그걸 말이라고 해? 너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만 해.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그럼 오빠만 믿으면 되겠다. 진짜 내가 밥 못해도 나랑 결혼할 거야? 내가 하면 돼. 아니면 나가서 사 먹으면 그만이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은 요리를 못하는 저를 위해 자기가 직접 배워서 맛있는 걸 만들어줄 정도로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 2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에 와서까지 밥도 못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 전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서 요리 학원도 몇 달 다녔고 친정엄마에게 기본적인 밑반찬 만드는 법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직접 끓인 국과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새로 밥을 지어 저녁 밥상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만든 음식이라면 탄 음식이건 짠 음식이건 돌도 씹어 먹겠다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찬 투정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더 맛있게 만들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럴 거면 너는 너네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희 시어머니, 제가 봐도 요리 잘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셨던 시어머니와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하고 있는 저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요리라곤 라면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몰라서 저랑 결혼했나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요리학원까지 다녀가며 배웠고 지금도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매번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동태 사다가 동태찌개 끓여 먹을까? 너가 끓인 동태찌개 맛이 없더라. 그 뭔가 동태찌개만의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있는데 그걸 너가 못 내는 것 같아. 그럼 찌개 말고 불고기거리 사다가 제육볶음 해 먹을까? 야, 제육볶음 할 생각도 하지 마. 너 저번에 한 것도 돼지 누린내라고 맵고 짜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렸잖아. 재료가 아깝다, 재료가.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다 맛있게 할 줄 알면 당신이 좀 하던가. 내가 10년 동안 자취하면서 혼자 밥 해 먹었는데 결혼해서도 내 손으로 밥 해 먹을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 결혼 전에는 너가 다 해준다면서. 내가 요리 못해도 너가 다 해줄 수 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지. 원래 남자들은 결혼 전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그 말에 속는 여자들이 멍청한 거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저녁은 알아서 사 먹고 오던지. 당신이 알아서 해.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너가 해주는 밥 먹는 것보다 그냥 밖에서 사 먹는 편이 훨씬 낫거든? 그럼 평생 밖에서 사 먹어.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라서 사실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기분 풀고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항상 말을 저렇게 해서 제 속을 박박 긁어놓더라고요. 저도 제가 요리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소위 말하는 똥손이에요. 뭘 만들어도 항상 맛이 없고 유튜브에서 백종원 레시피를 그대로 만들어도 제가 만들면 뭔가 맛이 하나 빠진 것 같고 이상합니다. 이제는 저도 제가 요리에 재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러지 말아야죠. 저랑 결혼하고 사는데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더라도 맛있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만들던지 저런 식인데 이제는 집에서 밥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겁이 납니다. 한동안 정말 밥을 안 해준 적도 있고 매번 밖에서 사 먹거나 시댁에서 반찬 받아서 밥상을 차려줬어요. 남편은 제 음식을 먹기도 싫다고 하면서도 막상 사 먹으라고 하면 3일도 못 가서 저한테 밥 해달라고 징징댑니다. 돈이 아깝네 어쩌네 하면서 기어코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야 마는데 기껏도 장바다가 밥을 해주면 하루도 못 가서 입에 안 맞는다고 먹기 싫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다 포기했고 이제는 남편이 밥 해달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렸어요.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나도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최근에는 서로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 하더라고요. 나 내일부터 수요일은 도시락 좀 싸줘. 회사 직원들이랑 수요일엔 도시락 싸서 다니기로 했어. 요즘 주변 식당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도시락 먹자고 하네. 그걸 내가 왜 싸줘? 당신이 알아서 싸가던지 말던지 해. 또 그런다. 너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네가 만든 음식 먹고 기분 나쁜 내 입장도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는 나한테 도시락을 왜 싸달라고 하냐고. 그럼 남자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 도시락 직접 싸서 가야겠냐? 너한테 별 기대도 안 하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개에서 대충 싸줘. 계란 후라이는 할 수나 있냐? 밥 위에 계란 후라이나 하나 얹어줘.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싸가.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당신이 직접 해. 너가 맨날 태도가 그런 식이니까 해주고도 욕먹는 거야? 아무튼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매주 수요일이야. 도시락 안 싸주면 직원들 앞에서 네 남편 개망신 시키는 거니까 알아서 해.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도시락을 저보고 싸라 하더라고요. 제가 뭘 만들어서 싸주더라도 맛 없다고 할 사람이라서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냥 굶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화요일에 일부러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남편 몰래 맛있는 거 해주고 싶으니까 비밀로 해달라 하고 어머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을 여러 가지 얻어왔어요. 일부러 남편이 평소에 먹기 싫어하는 나물 반찬들로 조금씩 얻어왔고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남편의 주문대로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밥 위에 올리고 나머지는 어머님이 싸주신 반찬들로 빈자리를 채웠어요. 식탁 위에 남편 도시락을 올려뒀더니 저를 보며 네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한번 씩 웃고는 도시락을 챙겨 들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남편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도시락 반찬이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왜 또? 뭐가 문젠데? 당신이 싸달라는 대로 싸줬잖아. 아니 내 동기들 후임들은 전부 와이프가 정성 쓰려 이쁘게 만들어줬는데 나는 온통 반찬이라고는 풀떼기 뿐이더라고. 남편이 이거 먹고 힘내서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도시락 안 싸겠다고 했잖아. 당신은 내가 뭘 만들어주던지 항상 불만이었어. 너 결혼하고 딱 하나 발전한 건 계란 후라이 만드는 실력이더라. 오늘 계란 후라이 하나로 밥 먹었어. 나머지 반찬은 먹자마자 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다 버렸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렇게 싸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너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야, 이 등신아, 그거 니네 엄마가 만든 반찬이거든? 무슨 소리야? 맛을 보니까 딱 너가 한 거 맞는데. 못 믿겠으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못 살겠다. 나 오늘부터 친정에서 지낼 거야? 그냥 이혼해. 뭘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 너 같은 인간한테 한 끼도 밥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랑 이혼하고 요리 연구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라. 잠깐만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랑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에요. 하루라도 빠르게 깔끔히 끝내고 싶은데 남편 쪽에서 이혼 못 해주겠다고 시간을 끄는 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이런 취급받고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제 남편과 나중에 언젠가는 제 아이한테 먹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저런 인간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이혼할 거예요. 맛있게 먹어줄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에게는 라면 하나 끓여주기도 싫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